기본 도형과 각 중에서도 각, 막곡직각, 그 다음에 수직과 수선. 사실 이제 수직과 수선이라고 한다면 90도, 즉 직각으로 만나는 관계인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미 초등학교 때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을 텐데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막곡직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 살펴볼 키워드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배운 내용일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을 배웠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되는 또 용어라던가 아니면 그 기호들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각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각이라고 하면 네, 대충 알고 있어요. 각의 크기도 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과정에서 각도기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쟀던 경험들 또한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각을 어떤 기준을 삼아서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분류에 의해서 생긴 여러 가지 각의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 각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교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형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직선과 직선 또는 선과 선이 만날 때 우리가 점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그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면과 선이 만나서도 만나는 점인 교점이 생기죠. 자, 그럼 교각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각의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고 만나는 관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나요? 맞아요.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네, 교점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그때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면서 각도 발생시키는데 즉 만나서 발생한 각을 가리켜서 우린 교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각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이어서 나오냐면 바로 오늘의 키워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맞곡직각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된답니다. 맞곡직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마주보는 교각 사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서로 크기가 같답니다. 자, 그 내용 왜 크기가 같은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과 수선. 사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초등과정에서도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수직이다 또는 수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는 90도라고 하는 직각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서로에 대해서 수선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던 내용이 있다면 네,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잊어버린 채로 남겨두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들 내가 배웠고 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워드 정리해보면서 첫 번째 내용 바로 개념 1의 각에 대한 내용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직선, 반직선 이런 내용 배웠는데요. 각 AOB 해서 선생님 여기에다가 첫 번째 각 이렇게 쓸게요. 각 AOB 이렇게 쓰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는 것도 잠시 뒤에 정리할 텐데 각 AO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한 점 5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점 5가 있었는데 그 한 점 5를 출발점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반직선 OB하고 그 다음에 반직선 O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반직선 OA하고 반직선 OB가 있었다. 물론 이제 각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직선을 끌어온 거긴 하지만 우리가 선분들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각들 또한 있지요. 우리가 도형에서 특히 이제 뭐 삼각형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삼각형 ABC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때 각 B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요때는 얘네들이 반직선은 아니고 선분의 의미로서 선분 AB와 선분 BC가 이뤄내는 각 ABC 또는 CBA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지금 각 자체를 의미하다 보니까 반직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반직선 OB하고 OA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형.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각 AOB를 의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반직선이 벌어져 있는 그 크기를 가리켜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 자체를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각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각 AOB라고 쓰는 것은 수학자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만 수학을 하는 게 아니죠. 유럽 사람들도 하고 미국 사람들도 하고 일본 사람들도 하고 중국 사람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수학에서는 이렇게 각 AOB라고 쓰는 거, 뭐 미국에서는 앵글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중국어를 잘 몰라서. 아무튼 각자 자기 나라의 용어를 쓰겠죠. 대신에 이제 수학 용어로 쓸 때는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그걸 나타낼 때 각, 이게 각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았었던 수학 기호를 보면 알겠지만 복잡하게 생긴 기호는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을 여러 가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각이다 그러면 요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 A, O, B 이렇게 읽어냅니다. 물론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중간에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A, O, B라고 읽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각 B, O, A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헷갈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또다시 어떤 선분이 지나갔다나 반직선이 지나가면서 이쪽에 있는 각을 표현해야 되지 않는 경우 오로지 각이라고 존재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각 O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점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각 삼각형 A, B, C에서 각 B를 나타낼 때 얘를 각 A, B, C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각 C, B, A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B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요렇게 요것만 유일하게 딱 헷갈리지 않게 나온다면 굳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에서도 각 O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등장하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도형을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반직선 OB하고 반직선 OA가 벌어져 있는 것만큼의 그 크기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각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각의 크기.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벌어져 있느냐? 가장 쉽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건 각도기를 탁 갖다 대고 재어주면 되죠.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도기의 밑금을 맞춘 뒤에 여기서 벌어져 있는 만큼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얘가 읽어내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찾아낸다면 이게 벌어져 있는 크기를 각도기를 이용해서 찾는 건 이미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각도기를 읽어내는 능력 정도야 우리 제자들이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내용에서 각 AOB의 크기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각 AOB의 크기 라고 하는 것은 벌어진 크기, 즉 회전한 양이라고 하는데 얘가 쓱 하고 회전한 거죠. 어떻게? 여기에서 얘가 쓱 하고 돌아간 거. 요것이 쓱 하고 돌아간 것이 얼마만큼 회전했느냐. 그 회전한 양이 각의 크기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각의 크기를 그렇게 해서 재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각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각을 분류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과정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한번 소개받은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각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한번 싹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요것처럼 두 개의 반직선이 서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몇 도가 되면 옳지 180도. 사실 180도는 90도의 2배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옳지 평평한 각, 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평각. 즉 요렇게 해서 90도가 되면 90도의 2배가 되면 180도가 되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평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평각이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평각으로 그걸 분류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러한 평각이 둘로 싹 나뉘었어요. 어떻게? 다음과 같이 요렇게 됐답니다. 요거 점선으로 나타낼까? 여러분 헷갈리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평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90도로 딱 만들어낸 요 각을 뭐라고 한다? 바로 얘를 90도를 만들어낸 또 다른 이름. 90도의 또 다른 이름. 그렇지. 이것이 바로 직각이 되는 것이죠. 직각. 뭐라고요? 직각이 된다고. 자,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눴네. 90도인 직각과 180도인 평각. 그러면 90도보다는 작고 0도보다는 큰 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90도보다는 크고 0도보다는 작은 각.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90도가 되었었는데 90도보다는 작고 0도보다는 큰, 즉 90도와 0도 사이에 있는 요만큼의 각, 요 각은 뭐라고 한다고? 90도보다 작아지면 끝이 뾰족해지죠. 뭐라고요? 끝이 뾰족해진다고. 끝이 뾰족하다. 요걸 칼날이 날카로워서 예리하니까, 바늘이 뾰족해서 예리하니까 예리하다의 그때 예자 기억하나요? 첨예하게 대치된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더 어렵습니까? 예리하다라는 건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뾰족해서 뭐라고 한다고? 얘를 예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각. 예각. 평각, 직각, 예각. 그렇다면요, 선생님, 우리가 각 중에 네 번째로 얘기하는 각, 이런 각도 있겠네요. 뭐,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출발하는, 회전하는 데서 90도보다는 커지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각이? 요렇게 생긴 요 각을 뭐라고 한다? 요렇게 생긴 각.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 그렇게 만들어낸 각을 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평각은 이름이 정해져 있고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각은 끝이 어때요? 두툼하죠. 에이 두네. 두툼하게 생긴 각. 이걸 뭐라고 한다고? 옳지. 둔각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둔각. 그래서 각을 분류해 놓으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도보다 작고 0도보다 큰 예각과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둔각과 그 다음에 90도의 2배가 되는 평각으로, 평각, 직각, 예각, 둔각으로 우리가 각을 분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각을 분류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쭉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개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는 개념 중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 들어와서 배우는 이 맞곡직각이라고 하는 건 초등 과정에서 각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다가 뭐 선생님께서나 아니면 학원에서나 한 번쯤 정도 소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교과 과정에 등장하진 않았겠지만 맞곡직각이라고 해서 그 크기가 서로 그 관계를 서로 이해하거나 성질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테니까 한 번쯤은 보았던 제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맞곡직각에 대한 내용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내용 또한 기억하도록 합시다. 많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자, 맞곡직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키워드에서 살펴봤었던 교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직선 하나가 싹 지나갔습니다. 휘웅. 직선 하나가 싹 지나가고 나니까 여기에서는 각이 보이니? 보인다고 얘기해. 보여요. 어디? 이렇게 해서 180도, 이렇게 해서 180도. 즉 평각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용 하고 또 다른 각이 직선이 하나 싹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직선이 지나갔을 때 요 점을 뭐라고 한다고? 만나는 점, 요 점을 교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만나서 발생한 각, 요 각, 요 각, 이 각, 이 각들을 우린 뭐라고 한다? 교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들을 다 만나서 발생한 각, 직선 두 개가 만나서 발생한 각을 교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표시해 보면 A, 그 다음에 B, C, D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각 A와 각 B와 그 다음에 각 C, 그 다음에 각 D가 모두 다 무슨 각이다? 교각이라는 것이 되는구나. 직선 두 개가 만나서 발생한 이 네 개의 각을 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교각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교각에서 마주보고 있는 요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주보고 있는 각, 마주보고 있는 각, 마주보고 있는 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주보고 있는 각을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내용 바로 맞곡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맞곡직각. 이 맞곡직각은 마주보고 있어서 맞곡직각이라고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러한 맞곡직각들은 그 크기가 어떻다? 맞곡직각끼리, 즉 각 A와 각 C가 맞곡직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쌍이 그 다음에 또 각 B와 그 다음에 각 D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 돼서 맞곡직각이 된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맞곡직각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크기가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오잉? 그 크기가 어떻다고? 서로 같아요. 결론이에요. 이런 중요한 성질이 맞곡직각에는 있답니다. 왜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봐야지.
왜 같은 겁니까? 막곡직각끼리는 크기가 왜 같아요? 지금서부터 설명할게요. 자, 봐요. 두 개의 직선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너를 A라고 했고 너를 C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B라고 했고 여기를 뭐라고 했다고? D라고 했어요. 잘 봐요. 우리는 조금 전에 무엇을 배웠냐면 평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각 A와 각 B를 더해서 각 A 더하기 각 B를 더해서 몇 도? 180도. 마찬가지로 각 A와 각 D를 더해서 몇 도? 각 A와 각 D를 더해서 180도. 각 A와 각 D를 더해서 180도. 자, 이래 놓고 나니까 180도로서 각 A 플러스 각 B, 각 A 플러스 각 D가 서로 같아지더라. 그럼 이 둘이 서로 같아지니까 각 A를 이항시켜 보면서 아니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서 각 A 크기만큼을 빼버리니까 여전히 각 B하고 각 D가 같아지겠구나. 아, 그래서 각 B와 각 D가 그래서 같아지는 것이로구나. 됐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요 각의 크기. 마찬가지로 각 A와 각 C도 이렇게 더했고 이렇게 더한 것이 180도로 같은데 똑같이 각 B만큼 빼놓고 나니까 각 C와 각 A가 같아지더라. 즉 막곡직각끼리는 크기가 어떻다? 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막곡직각의 성질까지 선생님이 한꺼번에 설명했어요. 막곡직각이란 무엇이고 막곡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성질까지도 쭉 설명이 되었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막곡직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막곡직각의 성질이 어떤 건지 안다면 이제 바로 문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수직과 수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맞죠? 초등학교 때 했었던 내용이니까 좀 추가되었다거나 아니면 깜빡 잊어버렸다거나 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보고 또 잊어버렸던 내용은 기억을 하고 추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죠. 자, 수직과 수선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무엇이 수직인가 무엇이 수선인가 라고 했을 때 다음 내용을 수직과 수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직과 수선.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용어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 직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직교. 두 개의 직선, 두 개의 선, 한 개의 면과 한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날 때 뭐가 생기냐면요. 점이 생긴다 그랬어요. 만나서 생기는 점. 그러면 이때 직교라고 하는 이때 교자도 만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만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 어떻게 만난다? 옳지. 직각으로 만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만난다고? 직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직선이 싹 나와 있을 때 직선이 나와 있을 때 그 직선 AB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 CD가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직선 CD가 싹 지나갔다라고 합시다. 직선 CD 여기 D가 있고 여기 C가 있었어요. 그런 직선 CD와 직선 AB가 서로 만날 때 어떤 관계로 만나냐면 직각으로 만난다. 요 만들어내는 각이 교각의 크기가 직각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서로 뭐하다? 수직이다. 직교로 만나는 것을 직선 AB와 직선 CD가 서로 뭐한다?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직교한다나 수직이다나 같은 의미를 뜻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직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수학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직선 AB하고 직선 CD하고 사실 요거 적으면 우리 제자들이 또 보다가 크크크 거릴까봐 조금 주저스럽긴 한데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직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라고? 직교한다고. 얘하고 가로가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서로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요게다 이제 요런 90도 표시하나요? 아니, 안 해. 그럼 요 뜻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아,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즉, 직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교각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는구나. 라는 내용까지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수선이라고 하냐면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할 때 조금 전처럼
직선 AB의 수선은, 즉 이것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누가 될까 살펴봤더니 옳지, 직선 CD가 수선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 AB의 수선은 직선 CD. 바꿔서 직선 CD 입장에서 본다면 직선 CD의 수선은 몇 개? 누구누구? 옳지, 직선 AB. 그러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수선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그려져 있는 상태를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뭐냐면 어떤 직선 AB가 싹 지나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위치 관계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직선 AB에 대한 수선, 얘도 수선이고 얘도 수선이고 얘도 수선이죠. 그죠? 이 직선에 대한 수선이 얘가 되고 이 직선에 대한 수선이 얘가 되고 이 직선에 대한 수선도 얘가 되고 직선 AB에 대한 수선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려놓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려진 상태, 즉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그 관계성을 놓고 보았을 때 수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걸 판단해 주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수직과 수선을 공부했으면 이것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하게 되냐면요. 다음의 내용,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을 때 뭐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을 때 이야기한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얘가 어떻게 활용됩니까, 선생님? 다음과 같이 활용이 돼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분을 배우면서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지요? 오늘은 기분이 조금 우울하니까 돌아가고 싶어요. 아, 더 우울해졌어요. 좀 돌아가고 산책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죠? 보는 사람마다 거리를 다르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짧은 거리에 해당하는 선분 AB의 그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거리.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면 하면서 선분 AB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는 것까지 정리했죠. 그러면 오늘 내용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점이 하나 있었고 직선이 다음과 같이 싹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P하고 직선 L 사이의 그 거리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 거리는 명백하게 같은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까 이렇게 간 것을 거리라고 하겠어. 아니야, 내일은 더 우울해지니까 더 멀리 돌아갈 테야. 이렇게 되면서 거리가 늘 볼 때마다 달라져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가장 짧은 거리를 찾자. 그게 누가 된다? 점 P에서부터 직선 L에 다음과 같이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은 뭐예요? 직선 L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수선이라고 하죠. 그때 직선 L과 만나는 그 교점을 뭐라고 한다고? 이때 그 교점을 수선이 딱 발을 쾅 디딜 때처럼 딱 딛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을 수선의 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수학자들은요. 이거 발이야 발. 괜히 그렸나? 자, 수학자들은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듯 점 P에서 직선으로 무슨 선? 수선을 그었을 때 그때 직선과 만나는 그 교점을 뭐라고 하고? 수선의 발이라고 하고 이 수선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에 뭐라고 하자? 거리라고 하자. 그런 거예요. 약속한 거야. 최단거리가 되겠죠. 점과 점 사이에서 최단거리를 찾은 것처럼 점과 직선 사이에서도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수선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걸 H라고 얘기를 하고 선분 PH의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교환에 정리해 놓았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뜻인지 알았나요? 수직과 수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요 내용까지 정리가 쭉 되었다면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그 마지막 수직과 수선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